서울의 어느 비 오는 아침.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도시를 우울한 커튼으로 덮은 듯했다. 드림 코퍼레이션의 강력한 회장인 이준호는 새로운 근무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아침은 게으름을 피우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준호에게는 바쁘고 쉬지 않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일정은 항상 촉박합니다. 참석해야 할 회의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 일은 책임이자 열정이며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처럼 성공한 남자라도 자신만의 걱정거리는 있다. 35세의 나이에도 그는 아직 독신인데 그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준호야, 너 늙었어. 이렇게 평생 살 거야? 결혼해야지. 명문가의 아내를 구하면 회사가 더 안정되지 않겠어, 스타. 그의 엄마의 말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와 같았고 그를 지치게 하면서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넘기지만 속으로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준호는 단지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사업적인 이익을 위해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갈구하지만 현실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보다는 그의 지위, 돈, 권력 때문에 그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엄마는 그에게 명문상류층 가문의 딸인 한지은과의 소개팅을 하자고 압력을 가한다. 그녀는 학력이 높고 예쁘고 매우 예의 바릅니다. 그녀를 만나면 분명 좋아할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 있게 말했다. 처음에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엄마의 간권으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좋아요. 가볼게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요. 안 되면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그의 어머니는 만족한 듯이 웃으며 좋아요. 이번 한 번만요. 그냥 그녀를 만나서 결정하세요. 라고 말했다. 그 주말 아침. 준호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속에 가기 전에 회사에서 몇 가지 긴급한 일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비에 젖은 길을 운전하던 중 그의 마음은 다가올 회의에 대해 떠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차가 갑자기 문에 부딪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그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 특별한 날은 그다지 순탄치 않게 시작되었다. 도로가 미끄러워서 준호의 차가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에 갇혔고 그는 차에서 내려 근처 카페로 걸어가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입구에 경비원이 나타났다. 그 남자가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설명했다. 제 차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고장 났어요. 정비공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돌아서서 옷장에서 옷 한 벌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말했다. 이게 내 옷이에요. 계속해서 중요한 일을 하세요. 괜찮아요. 준호는 놀랐고 약간 당황했지만 그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다. 그러고 나서 준호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둘러 떠났다.
하지만 그는 이 보호복이 오늘날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는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샹들리에, 호화로운 가구, 유리 패널을 통해 반사되는 반짝이는 빛으로 가득한 웅장한 공간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호는 갑자기 자신과 식당의 다른 손님들 사이에 확실한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졌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지정된 테이블로 걸어갔다. 식탁에는 이미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한지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준호의 경비복을 향하자 그 미소는 곧바로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게 당신이에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의문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블라인드 데이트 상대인 이진우입니다. 지은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마치 설명을 찾듯 그의 옷에 시선을 머물렀다. 농담이에요. 기업 사장을 만날 줄 알았는데 경비원 복장으로 나타났네요. 준호는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어색함을 느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오늘 아침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정말로 약속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하지만 지은은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농담이에요. 나를 놀리려고 온 거야? 아니면 내 돈이 필요해서 온 거야?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워 준호의 자존심을 깊이 찔렀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준호를 레스토랑에 화려하면서도 차가운 공간에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책의 겉모습으로 책을 판단한다.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호는 오늘의 굴욕적인 경험이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련의 예상치 못한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몰랐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준호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로 돌아왔다. 한지의 차가운 눈빛과 그를 향한 냉정한 태도는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그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실제로 경험하고 나니 씁쓸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종종 외모와 직업으로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실제로 변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중얼거렸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비서가 재빨리 그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지금 당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아직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신입사원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녀, 그 말에 준호는 잠시 멈춰 섰다. 한지은? 그 여자 블라인드 데이트에 나왔던 여자였어?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몇 초 동안 멈춰 서서 그녀가 왜 회사의 신입사원인가?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 자신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더로서 당신은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준호는 회의실에 들어가 회사 운영과 관련된 의제 항목을 확인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의 생각은 여전히 한지은에게로 이끌렸다. 그녀는 여기서 어떻게 할까?
그녀의 태도가 바뀔까? 몇 시간 후 신입사원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중 한지은은 회사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자신감 넘치는 외모와 몸에 꼭 맞는 패션 의상으로 눈에 띄었다. 그녀는 많은 이목을 사로잡는 전문성을 발산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한지은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자신감은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그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가 회사 사장일 수 있을까? 그녀는 당혹감을 숨기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어설픈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는 그녀를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다. 그는 차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지은. 회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재빨리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게는 놀라운 일이에요. 네, 저도 놀랐어요. 준호는 짧게 대답하고 떠났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차갑고 이해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었고 환영의 말이라기보다는 날카로운 경고에 가까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와 한지은은 회의와 공동 프로젝트에서 서로의 존재에 점차 익숙해진다. 그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항상 공정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분함이 한지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이전에 그를 대했던 태도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날 저는 너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사과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졌고 괴로움에 잠겨 고민했다. 어느 날 그녀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에 몰두해 있던 중 준호와 마주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는데 회사의 향후 5년간의 운명을 결정할 결정에 모든 이의 관심이 쏠리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노련한 임원부터 열정적인 신입사원까지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공간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강력한 회장인 정호가 엄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책임감과 결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 방 전체는 즉시 엄숙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보며 오늘의 회의는 우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은 경종을 울리는 것과 같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순간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지는 정호의 카리스마에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전에 그녀는 그를 오해했고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든 몸짓, 모든 말은 그녀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깊이와 리더십 정신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만남이 있은 뒤 한지는 더 이상 그런 생각에 괴로움을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정호에게 다가갔다. 대통령님, 자유로우신가요? 그녀는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차분하게 했다. 말하다. 그녀는 죄책감에 휩싸여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소개팅에서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요. 제가 잘못 판단했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요. 한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은 이해로 가득 찼다.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순간부터 정호의 말이 그녀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태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울림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났고 그녀는 일에 집중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중요한 날에 회사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드림 코퍼레이션은 회사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지는 시찰팀의 일원이었고 그날의 일정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높은 책임감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길에 정호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겉모습으로 책을 판단하지 마라. 그녀는 그 말 뒤에 숨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모두가 재빨리 각자의 업무를 나누었습니다. 한지는 자신이 담당한 구역을 주의 깊게 점검하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정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혼자 서서 건설 현장의 모든 세부 사항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지만 눈은 집중되어 있었고 부인할 수 없는 책임감이 느껴졌다. 점심시간. 노동자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기 위해 모이는 동안 정호는 조용히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각 구조물을 점검했다. 그의 헌신과 진지함은 한지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듯 보였지만 마치 아무런 경고도 없이 폭풍이 몰아친 것처럼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기계가 갑자기 고장나서 주변 구조물이 흔들리는 강한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비명과 사이렌이 울렸고 작업자들은 신속히 위험 구역을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안전을 위해 달려가는 와중에 직원 한 명이 갑자기 돌아서서 위험을 무시하고 안전 장비를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나타났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혼란 속으로 달려들어 공경에 처한 직원을 구해내 무사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사건을 목격한 지은은 준호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그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 모든 생각이 산산이 조각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로 그를 판단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깨달았습니다. 사고가 해결된 뒤 준호는 모든 스태프를 모아 상황 점검을 한 뒤 오늘의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이 됐다. 고 단언했다. 안전은 항상 최우선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마치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날은 준호의 강력한 리더십 역할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임원회의를 연다. 이는 각 부서가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리였으며 지은 씨도 참석했습니다. 의견이 계속 충돌하면서 회의는 긴장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준호는 일어나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큰 도전이지만 우리의 역량을 증명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출발하자. 방 안은 조용해졌다가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 동료인 지혜 씨는 그 순간 준호는 회장 그 이상의 존재였어 라고 속삭였다. 그는 진정한 리더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은은 준호를 만나러 간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대통령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겠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마치 그녀를 격려하듯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좋아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공유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지은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가치를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힘으로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더 마음을 열고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아직도 그녀를 과거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그녀의 이전 업무 태도를 비판합니다. 지은은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방황하고 괴로운 감정을 느낀다. 그 사실을 깨달은 준호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은을 프로젝트 팀의 핵심 멤버로 발탁해 중요한 업무를 맡기며 이게 내 능력을 증명할 기회다. 고 진지하게 말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지은은 고마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던 지은은 지난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한때 오만했고 한때는 눈이 멀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바뀌고 싶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을 증명할 것이다. 그 순간부터 지은은 굳은 결심으로 과거의 실수를 잊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드림 코퍼레이션의 모든 자회사는 엄격한 일정에 따라 동기화되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임으로 임명된 한지은 씨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밤낮으로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관계 구축에 집중하고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팀 내의 화합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는 예산 부족과 지원과 관련된 내부 문제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룹원 중 일부는 지은의 능력을 의심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녀가 이 자리를 얻은 것은 오로지 그녀의 가문의 배경 덕분이라고 믿었고, 그녀가 정말 유능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문이 지은의 귀에 들어가자 그녀는 무겁고 괴로운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결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된 이준호 역시 지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금방 알아챘다. 그는 그녀가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사무실로 불러 직접 통화하기로 결심했다. 이 프로젝트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준호는 지은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지은은 약간 주저하기는 했지만 피하지 않았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과 진전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다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당신의 노력을 믿고 앞으로도 지켜볼게요. 하지만 그녀는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호의 신뢰를 느낀 지은은 더욱 결심을 굳힌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여러분의 신뢰에 합당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과의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팀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녀는 점차 팀의 신뢰를 되찾게 된다. 그녀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해요. 우리가 그녀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할까요? 그룹 멤버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하며 지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프로젝트가 안정화되기 시작하자 최종 테스트 단계에서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팀 전체가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지만 지은은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근본 원인 분석팀을 직접 이끌고 밤새도록 일하며 해결책을 찾았고 기술팀과 수리를 조정했습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이 마침내 보상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복구되었고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지은은 믿음과 인내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며 다시 한번 팀과 회사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입지와 능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회사 안은 갑자기 기쁨의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는 밝게 웃으며 팀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그 감사함이 그녀를 행동으로 이끌었고 며칠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의 조용한 공간에서 지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지원 덕분에 저는 이 프로젝트를 큰 성공으로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주호는 진심이 담긴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모두 당신과 팀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이 성공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열정의 불꽃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주호는 천천히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땐 너의 실력에 의심이 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너의 성숙함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됐어. 모든 것에 축하를 전합니다. 그 진심 어린 말씀에 지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대통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자신을 증명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대화는 단순한 감사나 칭찬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두 분 모두가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드림 코퍼레이션은 여전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후광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제 지혜는 동료들의 눈에서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마음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의문이 남아있다. 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그저 주호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걸까? 그 생각 때문에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의문을 품었고 직장에서의 변화가 개인적인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호가 갑자기 회사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는 파티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부담감 없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는 넓은 연회장이었으며 호사스럽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스태프들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지혜의 등장은 금세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성숙함과 자신감이 넘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주호는 무대 위에서 낮은 목소리로 오늘 드림 코퍼레이션과 함께 모든 고난을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오르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성공은 각 개인의 끊임없는 헌신의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설 후 파티 분위기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은 기억에 남는 순간을 격려하고
공유하고 즐깁니다. 지혜는 멀리서 주호를 조용히 지켜보았고 그의 리더십과 헌신의 존경심을 품고 마음을 가득 채웠다. 행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주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한지혜,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지혜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놀란 표정이면서도 동의하는 기색이 가득했다. 물론 두 사람은 북적거리는 연회장을 나와 부드러운 달빛 아래 조용한 정원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제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찾아오는 곳이 여기예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지혜는 조용히 서서 그의 모든 말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마치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 준호는 잠시 주저하더니 이어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 실망했어요. 당신은 단지 피상적인 판단자일 뿐이고 사람들의 진정한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많이 변했고 당신의 노력은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고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혔다.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에 오늘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온화했고 신뢰가 가득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도전도 정복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디를 가든 계속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혜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준호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이 극복했던 험난한 여정과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 겪었던 투쟁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왔고 이제 그 노력이 보상을 받았어요.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이 기분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몇 년이 지나고 지혜는 더 이상 예전의 직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드림 코퍼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임원 중 한 명이 되었으며 회사와 업계 모두에서 뛰어난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여전히 회사의 중심에 있는 준호는 직원들을 더 큰 목표를 향해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 준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오늘날과 같은 강력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자. 지혜는 밝게 웃으며 네, 대통령님, 이라고 답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일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에는 신뢰가 가득했다. 그들은 함께 희망과 무한한 성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고 있습니다.